네, 뉴스인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초 미국 행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은 없는 건지 박대기 기자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제 목까지 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국가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고요. 미국과 덴마크가 도입한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무한정 많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정 한도로 부채 규모를 제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모으는 것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60년 이후에만 78번이나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렸습니다. 사실상 거의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가 범유행을 했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네. 그 의회를 만났는데 이게 순조롭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 다수당이 야당인 공화당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양 진영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다 보니 협상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한도는 높여줄 테니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법률을 하원에서는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하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났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모레 토요일 날 다시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요. 메카시 하원 의장도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고 말한 만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미국 정부 빚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부채 상한이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경 원인데요.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이 4경 원은 4천조 원의 10배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막대한 규모의 부채 상한인데 이미 미국의 실제 부채도 지난 1월 달에 이미 부채 상한에 도달을 했습니다. 1월 이후 지금까지는 일종의 특별 조치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디폴트, 그러니까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미국 채무 불이행에 주목하는 건 이 사태가 가져올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잖아요. 네. 빚을 갚지 못하면 세계 금융도 당연히 요동을 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생길 텐데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 부채 한도 제도가 미국에 도입된 것이 1939년인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실제로 디폴트가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서 소동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야당도 부채 한도 늘리기에 번번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2011년 8월 8일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6.9%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부채 상한을 늘리는 문제로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하다가 한도를 늘리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에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주가가 폭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증시도 연달아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 2011년도의 상황이 올해 다시 재현된다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주가 폭락도 큰 걱정인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장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의 가격은 국제 가격이 두 달 새 10% 상승했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이는 그런 원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위기가 오거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은 미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분열되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내부만 봐도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15번이나 할 정도로 내부 정리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우리 경제 어려운데 걱정이 큽니다. 박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